한때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세계 위인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나폴레옹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특정 지역 출신으로서 출세는 꿈도 못 꿨을 것이고, 큐리 부인은 여자라서 박사학위에서 밀려 나이든 조교로 빌빌 매고 있을 것이고 등등의 농담입니다. 여기에 헬렌 켈러를 추가해 보시죠. 헬렌 켈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평생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거나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어요 라고 울먹이는 부모님의 안타까움 속에 살아야 했을 것이란 짐작이 유력하지만, 용케도 한국에 앤 설리반 같은 선생님이 계셔서 그녀가 말을 하고 글자를 읽게 되고 대학까지 가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인간의 불태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를 부르짖는 명강사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한국에서 헬렌 켈러가 살아갔다면 그녀는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국가보안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로 말입니다. 동쪽에서 새 별이 떠올랐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얼룩진 낡은 질서 속에서 새 질서가 태어났다. 전진! 동지들이여, 단결하라. 전진하라. 아, 혁명의 현장으로 전진하라. 동트는 새벽을 향해 전진하라. 여기서 동쪽은 동방의 코리아가 아닙니다. 미국의 동쪽, 대서양 건너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였죠. 이렇게 러시아 혁명을 찬미한 사회주의자가 한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감옥살이를 면하기 어려웠겠죠. 우리는 불굴의 의지의 가정교사 앤 설리반이 짐승처럼 돌진하는 헬렌 켈러의 머리에 들이받쳐 이빨 서너 개 부려뜨려 가면서 아이를 다잡고 물을 손바닥 위에 떨어뜨린 후 워터를 가르치고 단어 하나하나를 익혀주던 기적같은 감동만을 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알았던 헬렌 켈러가 그 뒤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대충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했다거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조지 웰즈의 저작들을 추천했고, 헬렌은 그 책들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에 눈을 떴습니다. 앤 설리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지만 설리반의 남편 존 메이시는 꽤 열정적인 사회주의 활동가였습니다. 1898년부터 1921년까지의 헬렌 켈러는 과격해 보일 만큼의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열악한 작업장과 공장,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뉴욕과 워싱턴의 빈민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환경이 열악한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는 명쾌하게 답합니다. 물론 나는 그 비참함을 볼 수 없었지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런 통렬한 외침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공격합니다. 왜 그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답은 사회의 토대가 개인주의 그리고 정복과 착취의 기조 위에 놓여 전체의 행복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기본 원리 위에 지어진 사회의 구조는 모든 인간들의 발전, 심지어 가장 유능한 이들의 발전마저 지체시키는데, 이는 인간의 에너지를 쓸모없는 곳으로 돌려 그 성정을 쉽게 타락시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 시민들, 그 중에서도 잘나가는 시민들이 헬렌 켈러의 이런 말이 달가올 리 없었죠. 그저 장애를 극복한 영웅, 여러분은 듣고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열심히 일하세요. 행복은 여러분께 달렸어요. 라고 말하는 인생 강사로서의 역할만 해주면 좋겠는데, 저 따위 수틀린 소리만 딱딱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가웠을까요? 그들은 헬렌 켈러가 사회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설리반이나 메이시 같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폄하 비슷한 배려를 통해 헬렌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헬렌은 여기에도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자신들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만든 파렴치한 인간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상상의 나래를 펴며 서글퍼한다. 이제 나는 그들의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나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말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녀는 1912년 미국 노동운동의 전설이 된 빵과 장미 파업인 로렌스 소민노조 파업에 동참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성인 남녀 100명당 36명이 25살 나이에 죽었다고 기록된 참혹한 노동 현장에서 임금마저 깎이자 노동자들은
결사적인 파업으로 저항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북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이 파업 지지 연설을 하고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구사대가 노동자들을 습격하고 살인까지 했지만 파업은 승리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 소련 사회주의가 변질되고 미국의 노동운동이 와해되면서 헬렌 켈러도 점차 정치 일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메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칠 때 그녀는 의연하게 과거 사회주의 동지이자 미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엘리자베스 걸리 플린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강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전쟁 중에도 여기 미국에서 흑인들이 학살되고 그들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지배자들은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장애인 복지와 반전을 외치던 그는 1937년 식민지 조선에도 왔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연을 한 뒤 평양으로 향하는 기차가 개성에서 잠시 멈췄을 때 그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강연했다고 합니다. 당시 호스턴 여고 교사 류 달령의 회고에 따르면 이 세상을 향상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며 사랑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퇴보할 뿐이란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란 알맹이도 없고 뼈대도 없이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부르짖는 뜬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